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위 김건희 공천 개입 설입니다. 왜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뉴스토마토가 어제 아침에 보도를 한 이후에 이 김건희 공천 개입설로 계속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저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얘기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공천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만 뉴스토마토에 나온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그건 공천 개입이라고 할 수가 없다. 공천 개입은 김건희란 사람이 그 어떤 누구를 공천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어떤 누구의 낙천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게 바로 공천 개입이다. 또는 그 어떤 사람의 공천, 그 어떤 사람의 당내 경선의 선거 운동을 위해서 대통령실이라는 공적 자원, 그 인력과 그 자금 그런 것들 갖다가 거기에 투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 뭔가를 움직였어야 된다. 영향력을 했다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 메시지도 김영선한테 이런저런 공약을 우리가 마련해 주겠다, 지원하겠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공약들, 얘기했던 그런 공약들이 뜬금없이 김영선을 위해서 대통령실이 또는 김건희라는 사람이 이게 마련을 해서 그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 그 사람의 공천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났어야만 공천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뉴스토마토의 기사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완결성이 떨어진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 기사로서의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런데 제목은 그 어떤 것보다도 충격적으로 김건희 공천 개입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큰 제목이다. 왜냐? 이거는 뉴스토마토가 그거 자체만으로도 언론중재나 소송을 갔을 때 유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공천 개입이라는 거는 정말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게 다른 사람의 공천 개입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은 그냥 보통의 대통령 부인이 아닙니다. 정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온갖 논란을 일으켰던 그리고 현재는 정말 국민 비호감, 국민 분노 유발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김건희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이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또는 그 이전에 이 국민의힘이라는 민주적 정당의 공천 과정을 그 규칙을 질서를 흐트러 놓는 그런 짓을 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김건희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걸 넘어서서 윤석열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직접적인 증거, 정말 강력한 증거, 정말 그 결정적 한방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하는 게 의무이고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그거 하나만 놓고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된 다음에 종합적으로 봐서 이거는 그야말로 이 김건희의 공천 개입이고 이거는 그야말로 이 김건희를 관리를 못한 또는 김건희의 그런 공천 개입을 방조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책임이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만 이 정권 퇴진운동, 탄핵 이 절차 이런 거에 돌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로서는 도저히 공천 개입이라고 볼 수가 없다. 법적으로 그렇다. 그리고 또 그 현재 상황에서 봐도 그렇다. 다만 이 김건희라는 사람이 그 동안에 논란이 됐던 점, 이 김건희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안 낀 데가 없는 점, 이 김건희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총선 때 후보자들하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가? 정말 그 태도의 부적절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정말 이 김건희란 사람은 뭐라 그래야 될까? 정말 옹호해줄 사람이 아마 없을 것이다. 아마 김건희 가족 빼놓고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그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뜬금없이 아니 땐 굴뚝인데도 계속 계엄 얘기를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갑자기 뜬금없이 김건희 공천 개입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총선을 떠나서 그 전부터도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풍문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의 그걸 더 넘어서는 풍문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기사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김건희 공천 개입 총선 과정에서도 김건희란 이름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포함해서 이 정치권에서 김건희란 이름이 안 나온 날이 없는데 왜 그 기사들이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언론 매체에서 정말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정말 이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혹시 후속 보도로서 거기에 나왔던 김건희와 김영선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를 한다? 제시를 한다?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김영사한테 김해로 옮겨라. 김해로 옮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겠다. 대통령이 이런 거 약속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공적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너한테 이런 공약을 마련해주겠다. 또는 너의 선거운동을 해주겠다. 또는 너의 공천을 이렇게 이미 약속 받아놨다. 또는 여기에다가 공천을 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달라. 이런 내용이 없는 한 법적으로 그걸 따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겁니다.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냐? 그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해야 됩니다. 그 정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하나 나왔으니까 안 그래도 김건희 꼴보기 싫었는데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김건희를 몰아내고 윤석열도 몰아내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건희란 사람이 그 언행 자체는 정말 옹호해줄 필요가 없고 정말로 이 사람이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또는 2년 반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걱정스럽고 그 다음에 또 그동안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이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려스럽고 그런 건 맞지만 최소한 지금 현재 단계에서 뉴스 토마토의 그런 보도 내용만 보고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럴 가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 김영선과 김건희의 텔레그램 메시지 그걸 김영선으로부터 이렇게 봤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 A씨와 B씨가 과연 누구일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 A씨와 B씨가 누군지?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제가 면책특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A씨가 나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이 김건희 공천 개입설을 얘기를 하겠다. 증언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내임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내임 의원들이 정말 윤석열 정권의 인기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비호감, 분노 이런 것들이 고조됐다고 하더라도 공개석상에 나와서 국회 안에서 익명의 언론 인터뷰가 아니라 국회 안에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이렇게 폭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한들 폭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국내임 의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영선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부인 아주 문제가 많다고 계속 지적받는 그 김건희라는 사람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하면 저 김건희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을 끌어내릴까 하는 그 김건희와 관련된 그 김건희가 예를 들어서 저기 지역구를 옮겨라 우리가 공약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의 그런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김영선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 보여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더불어민주당도 아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어떻습니까? 조국혁신당도 아니다. 그러면 갑자기 김영선이 무슨 이낙연당 찾아가가지고 새로운 미래 거기 영향도 없는 데 가가지고 그거 텔레그램 메시지 보면서 내가 억울하다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설사 그렇다고 한들? 그럼 그것도 아니다. 그럼 어디 뭡니까? 그거 이름도 이제 잘 모르겠는데 진보당? 그거 종북정당 그 후진이라고 하는 그 진보당? 거기 가서 그러면 그 텔레그램 메시지 보여줬겠습니까? 그럼 과연 김영선이 그 텔레그램 보여줬고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고 하는 그 자들은 과연 현역 의원들은 과연 어느 당 소속일까? 전 잘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준석이는 김영선으로부터 김영선인지 또는 그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본을 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걸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어느 정당의 소속입니까? 바로 개혁신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 개혁신당에 있는 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말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도 그렇고 천하람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응천 그다음에 김용남 뭐 이름도 가물가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일시에 튀어나와가지고 자기가 뭐나 안다는 듯이 자기가 뭔가 이걸 갖다가 그 전부터 익히 들어왔다는 듯이 이런 일이 있을 줄 안다는 듯이 또 개혁신당 소속은 아니지만 김웅이라고 이준석이하고 친한 자 있지 않습니까? 김웅기도 튀어나와가지고 아 터질 게 터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이건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 얘기와는 뭐 별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판단은 안 하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시사포커스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실제 기사를 본 건 처음입니다만 시사포커스가 오늘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제목은 뭐냐? 개혁신당, 민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설 공세 자제 촉구, 의혹 단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만 이것만 놓고 보면 개혁신당? 아니 그렇게 반윤을 외치던 그 개혁신당에서 왜 갑자기 김건희 공천 개입설 여러분들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한다면 이준석이가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이준석이가 무슨 선의로 조언한 것일 것 뭐 이러고 앉아 있겠습니까? 천하람이가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개혁신당 대표 여러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허은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름도 가물가물 그 얼굴도 애초에도 잘 모르셨겠지만 허은하라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한테 자제해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하람이가 뭐라 했냐면 물적 증거가 아직 나온 거 없기 때문에 호들갑 떨지 말고 차분하게 지켜봐야 된다. 여러분들 이 개혁신당, 천하람, 이준석 이런 자들이 그 누구한테 차분하게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할 자격 자체가 있는 자들입니까? 또 뭐 호들갑 떨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할 자격 자체가 있는 자들입니까? 또 이준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보는 완결성이 떨어진다. 선의의 조언으로 가면 애매한 사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그 동안에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했던 김건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에 비춰서 봤을 때 지금 이준석의 이런 태도, 이준석의 이런 언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뭔가 부자연스럽다. 이런 또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배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의 네 마리 말 중에 한 명이었던 이기인이라고 있습니다. 애초에도 여러분들 이 사람 얼굴과 이름을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지금도 이자가 왜 개혁신당에서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그 이름을 그 직함을 처음 들어봤을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기인이가 또 JTBC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토마토의 기사, 그러니까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그걸 주장한 그 기사를 쓴 기자들이 지금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 대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개혁신당의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왜 이준석의 네 마리 말 중에 한 마리인 이 기인이가 갑자기 JTBC 유튜브에 튀어나와가지고 뉴스토마토가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굳이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기사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토마토가 후속 보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은 6일 JTBC의 유튜브 방송 장만 여의도에 출연해 뉴스토마토 기사를 보면 현직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에서 말할 용의가 있다고 적성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부분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현역 의원인데 현역 의원 중에 과연 국내임 의원들이 나와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조국당, 그 다음에 뭡니까? 새로운 미래는 현역 의원이 지난주까지는 김종민이가 있었는데 지금 없으니까 아예 논외로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진보당 여기 현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당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벌써 윤석열 탄핵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촛불 들고 튀어나왔습니다. 날도 더워 죽겠는데 뭐 촛불 들고 횃불 들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 어느 정당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개혁신당의 최고위원인 이기인이가 튀어나와서 뉴스토마토를 보면은 뉴스토마토 기자와 통화를 또 지가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기자와 통화를 해봤더니 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 경험을 그냥 말씀드리면 정말 이거 가족 정말 아주 친한 회사 동료 아닌 이상 회사 동료끼리도 아마 그 정도 얘기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이 특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 동료한테도 얘기하기가 좀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근데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개혁신당의 원외 인사인 앞으로도 그 정치적인 미래가 상당히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이기인이란 자에게 그걸 알려준다? 글쎄 보통 친하지 않고서야 그걸 알려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기인한테 그걸 알려줬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인과 너무나도 친하다. 두 번째는 이 개혁신당과 너무나 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기인이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잘 안다고 하면서 그분이 쓴 기사를 쭉 보면 그분이 증거 없이 기사를 쓰지 않는다. 증거가 있어도 더블 체크하고 트리플 체크하고 확인을 거듭해서 기사를 쓰는 분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봤다시피 그 기사에는 이게 2번 확인한 건지 3번 확인한 건지 10번 확인한 건지 20번 확인한 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 간접적인 정황조차도 제시를 못한 게 어떻게 기사가 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는 그 제목은 다 알고 있는데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그 기사에 없는데 그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는 그 증거가 기사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그분이 증거 없이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고 이런 자들이 뭔 정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네들이 무슨 청년 정치네 어쩌고 저쩌고 지네들이 또 당명이 개혁신당이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여러분들 가소롭다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기인이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텔레그램 캡처본을 공개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후속 보도를 준비하겠다고 하는 만큼 뭐 이 파장은 더 커질 것이다.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은 이기인의 바람, 이기인의 희망사항 또는 이기인과 이준석 그 다음에 천하람 이런 자들의 희망사항인 것 같고 후속 보도 내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이 공적 자원을 이용해서 그 누구의 당선을 위해서 그 누구의 공천을 위해서 뛰었다, 노력했다, 그걸 갖다 투입했다 이런 증거들이 나오지 않는 한 여러분들 이건 공천 개입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을 갖다 공격할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별로 깜도 안 되는 내용. 그냥 이 정치권에 떠돌던 풍문, 그리고 또 이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자들의 그런 불만.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천 과정에서 이 공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김건희라는 사람한테만 연락하고 김건희한테만 뭐 이렇게 좀 아부 떨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이 당 내에서 힘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선거가 끝나면 불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해준 게 얼마고 해줬다는 게 돈을 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수돗물을 막 퍼 마신다든가 한동훈을 막 계속 깐다든가 이런 걸 한 게 얼마나 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컷오프를 시키느냐 뭐 이런 식으로 불만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며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자기가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하고 친하고 이미 다 나는 확정돼 있고 나는 이미 공천 받게 돼 약속돼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여의도 정치권 언저리를 떠도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그 중에 한두 명이 튀어나와서 나 김건희하고 이런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런 걸 놓고 우리 국민들한테 김건희가 지금 이런 깜도 안 되는 걸 놓고 우리 국민들 앞에서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냐 안 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말로 정말 우리 국민들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다. 정말 그거는 역풍을 맞을 만한 일이다. 근데 과연 역풍을 누가 맞겠느냐? 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또 주변 분들한테 채널 선전 이것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